반갑습니다. 기아대의 기아입니다. 오늘 석곡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왜 안 들어가? 석곡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쭉 석곡들인데요. 화분화를 마쳤지 싶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보이시죠? 뭐가 볼록볼록 똑똑 튀어나왔죠? 이 품종은 만월입니다. 올해 지금 신화를 올리고 있는데 신화가 그렇게 크게는 못 자라지 싶습니다. 온도라든지 뭐 기타 다른 영향들이 있어서. 자, 오늘이 보자. 이게 목요일 날 밤에 물을 줬을 겁니다. 목, 금, 토, 일, 월 닷새나 됐네요. 닷새 만에 물을 주는데요. 원래는 한 4, 5일마다 한 번씩. 한 3일? 보시나요? 이 찌그러졌어요. 이게 조금. 이게 또 화분화가 됐죠. 얘는 예다움이라고 합니다. 홍건화라고 그러죠. 이게 프레미아가 있다고 뭐 봐야 되나요? 뭐 생란으로 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 봄에 바이탈님, 뭐 현정님, 백조님, 그리고 카사님,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구매한 거, 뭐 또 얻은 것, 해풍님 것도 있어요. 제 거 뭐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뭐 고행 거. 그래가지고 좀 부지런히 키웠죠. 현정님 꽃 폈어요. 만년필. 이 펜슬 오키드라 그러죠. 뭐 저기 한 무더기 또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댄이 거의 다 자라가지고 익어갑니다. 이제 익어가. 석곡들 생각으로 참 재밌습니다. 뭐 석곡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때 아닌 꽃이 와가지고 꽃이 졌어요. 이건 질부 백접, 백접 흰나비죠, 흰나비. 소접이 또 있어요. 소접도. 하여간에 질부 계열 네 최윗대가리 질부 백접입니다.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꽃이 쭈글쭈글하죠. 휴지꽃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저 또한 뭐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곡들을 얘는 뭐 보시는 것처럼 닷새 만에 씨가 말라요. 줄기가 마른다는 이야기죠. 줄기가 말라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마릅니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석곡은 성장기 때 적극적인 시비와 관수가 필요한 겁니다. 덴드로비움이 그렇잖아요. 성장기 때 풍부한 시비 그리고 넉넉한 관수 그리고 가을이 이렇게
건조한 계절이 오면 말입니다. 상당히 건조한 바람들이 이렇게 불게 되면 잘 말라요. 이제 한여름 지났다고 물 주기를 좀 게을리 하시고, 또 10월에는 배치해 놓고 달달 볶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물을 전혀 안 주시는 분들 계신데 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베란다에 키우잖아요. 베란다가 이 계절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분화는 무조건 바짝 말린다고 화분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계절에는 자동적으로 화분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그래서 영양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후퇴어 난을 빌빌 말려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 난초는 빛 잘 받고 물 잘 얻어먹어가지고 성숙하게 자라면 자동 꽃눈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후퇴어 뭘 하겠다라고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기라고 생각하면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하나 소개하기에는 재수가 조금 돼요. 뭐 정통적인 석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곡경 석곡입니다. 곡경이죠. 프로치카. 네. 잘 자랐어요. 이제 물을 상당히 좋아하더군요.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에 일 계속 실패한 이유가 물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원산지 환경은 계곡의 바위 틈에서 뭐 자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뭔 이야기겠어요. 물 많아야 된다 이죠. 물 습도가 풍부한 환경. 석곡 참 까탈스럽다고 하시고 덴드로는 조금 편한데 석곡은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름에 수태에 넣어놓고 통기가 안 되는 쪽에 놓고 물을 너무 잦아 줘서 뿌리가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닌가. 과습한 거죠, 과습. 그게 바로 과습한 겁니다. 근데 장마철에도 문제 잘 생길 텐데 제가 과습한다는 걸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한겨울에 활동을 하지 않는데 물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과습보다는 일반적인 통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기. 바람이 안 도는 거죠, 바람이 안 도니까 물을 빨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잎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있어요. 그죠? 유전에 보면 쓰면 그죠? 자꾸 쓰는 것이 발달하는 거죠. 그게 후세에 자꾸 전파되는 건데 좀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면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춰 가지고 물을 빨아당길 수 있게 기공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물을 빨아다니고 내보내는 힘은 기공이다. 기공이 열리는 것이다.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밑으로 수분이 올라오고 새로운 수분이 계속 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람 없이 난초가 자란다는 건 참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기 잘 하시고, 안 되면 그죠? 보네이도 좋습니다. 보네이도 이 기류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끝없이.
이제 기아대는 이제 낮에는 이렇게 뭐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바람이 불겠죠. 이게 바닷가입니다. 자, 그도 안 된다. 그때는 천장에 저 팬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실는지 모르는데 저기 보면 커다란 꼭대기에 팬이 가운데 유동팬이 하나 있어요. 기류를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류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석곡이나 덴드로비움이나 기본은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장기 때 풍부한 그리고 적극적인 관수. 그렇다고 막 이거 뭐 매일같이 물 주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바깥에 옥외 재배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특히 봄에 내놓으시면 봄바람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한 봄바람에 씨가 마른단 말이에요. 줄기가 말라요. 어떨 때 보면 하루에 물 2번 줘야 돼. 물 2번 줘야 돼. 밤에는 이슬이 내려서 뭐 어떻게 적셔지겠지만 건조한 바람, 봄바람, 뭐 4월도 그렇죠. 4월도 보통 한 4월께 내놓으시는데 생각외로 건조합니다. 바람, 건조한 바람에 씨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분에 수분이 좀 있어야 된다. 분이 마르면 관수를 시작하셔야 돼. 또 겨울에 잠들어 있던 난초, 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봄비를 맞으면서 이게 난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바깥에서 해주는 거죠. 인공적으로. 걔가 예전에 석곡을 옥외에 옥상에서 키울 때는 봄철에 어떨 때는 물 하루 2번 줬습니다. 2번. 플라스틱 분이죠. 이게 잘 안 마른다는 플라스틱 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통기가 잘 됩니다. 통기가. 그래서 기본 식계는 난석 플러스 뭐 중소립의 바크인데요. 이게 마르면 물 주셔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9월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봐가면서 계속 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12도 권역입니다. 질소가 전혀 안 된 것을 준다. 아닙니다. 덴드로비움은 성장일 때 질소가 필요합니다. 질소질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왜 자꾸 난초 키우는데 무질소 하는 것은 어디서 했는데 신비디움, 우리 출란에서 비롯된 거예요. 걔 어디서 살아요? 소나무 이게 잎이 떨어진 그 소나무 낙엽층 위에 자란단 말이에요. 옛날 그 시골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솔개비는 제도 비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도 비료가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게 아주 가는 바크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를 계속 소모를 시키죠. 질소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토양 위에 자라는 것들이 질소 과잉을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출란분이 긴 이렇게 장분에 이렇게 생긴 분을 키우는데 원래 신비디움은 뿌리를 땅속 깊이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뜨려서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 키우려면 옆으로 큰 화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키운다 이거지. 몇 개나 키우겠어. 그래서 생각에는 이제 뿌리가 기니까 긴 화분을 엮는 겁니다. 저기 보면 한람분도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혹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이건 당겨지니까. 저기 대나무 거려진 거 있죠. 한란분입니다. 더 길어, 더 길어. 그죠? 한란은 뿌리가 더 기니까. 분도 뭐 낙소분 하다가 뭔 하다가 쭉 이래가지고 결국 파이널리 플라스틱 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분은 몇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값이 싸다. 그리고 열의 축제까지 않는다. 또 뭐가 있겠어요? 위생적이다. 위생적입니다. 깨끗합니다. 물론 뭐 이런 아이들이야 비료 때문에 안에 빛을 보니까 녹이 찼죠. 네. 뭐 검정색 화분 있죠. 여기 보면 그야말로 오리지널 출란분입니다. 그죠? 검정색 화분. 뭐 이끼가 낄 게 없어요. 그죠? 이끼가 낄 게 없다. 또 투명 화분 같은 데는 건조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빛을 안에 받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석고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초점 한번 잡아볼까요? 잡혔네요. 자, 사자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엉망이에요, 그죠? 네, 엉망입니다. 이 수태에 심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아직 연약한 걸 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거지. 물 주는 거 똑같이 주니까. 선수가 옆에 있으면 물을 좀 자주 주고 지금 죽이면서 좀 세력을 좀 붙여볼 텐데 제가 여기 없어요. 요즘은 전에는 모친이 하시다가 올여름부터 모친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입원한 계시니까 누가 하시냐? 우리 부친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냐? 멀쩡히 사는 것도 물 주면 죽어. 그래도 사는 게 난초입니다. 주로 보면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데 이게 물을 많이 흠뻑 준다고 죽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계속 해서 뿌리를 섞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문이 닫힐 거예요.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 문이 잘 안 열리겠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난초들이 이제 성장을 잘 안 할 겁니다. 뿌리 끝이 이제 생장점이 닫혀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제 왜? 뿌리가 할 일을 안 한단 말이지. 물을 땡겨가지고 할 일도 없고 뭘 공장 돌려야 물을 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 안 돌아가는데 필요 없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뭘 자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건 고인물, 그죠? 썩는단 말이죠. 요즘은 고인물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김이 다양합니다. 아주 통통하고 쪼글쪼글한 것들, 그리고 늘씬한 그죠? 화보입니다. 일본엔 석곡 관련돼 가지고 명감 인기 찾다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장생란 명감이죠. 장생란이라면 주로 옆에 무늬가 있다 봐야 되는데요. 중앙에 있던 마늘입니다. 마늘, 계란 호접 이런 것들 있고, 또 기주 명감이 있죠. 보면 화물 계열들, 꽃이 꽃을 감상하는 것들, 연인부터 시작해서 쭉 모란앵, 모란앵입니다. 봄에 꽃이 좀 만발하면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력이 약했어. 기아대에 와가지고
세력을 한 겨우 조금씩 붙여가는 난들인데요. 내년 봄에 그렇고 후년에는 봄에 한 2년쯤 뒤에는 한번 굉장하지 싶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참 명감 이야기까지 했죠. 석곡이 뭐 키가 크다고 뭐 30cm 된다고 웃자랐다 뭐 어쩐다 뭐 잘못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품종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카틀레아도 뭐 짧은 거 긴 거 그죠? 이게 몇백 년간 교배 또는 또 작출로 만들어진 이 브라이티들이란 말이에요. 변이들이란 말이에요. 달라 원극하고는. 그래서 원래 석곡은 30cm씩 막 따뜻한 제주도에 가면 막 30cm씩 커요. 키가 크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래도 변이가 오고 뭔가 결함이 있는 애들은 잘 못 자란단 말이지. 그리고 또 아기자기한 걸 또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전되다 보니까 키가 막 작아진 거예요. 이건 자생석국의 무늬종이죠. 무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엽록소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쭈그러졌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꽃만 변화가 있는 종들은 크게 큰단 말이에요. 잘 먹고 빛 많이 꺼갖고 더 그러면 더 크게 크나고 크게 크면 줄기가 크니까 꽃이 꽉꽉 매달리겠죠. 근데 그걸 일부러 막 안 키우려고 막 컵강아지 그죠? 컵강아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난을 크고 싶은데 굶기는 거지. 굶겨가지고 클 때 못 크게 막 이래가지고 먹게 퐁 들어가게 키우는 거죠. 뭐 식물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학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뭐 학대까지야. 진정한 학대는 분재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바람 많이 맞고 겨울에 물 많이 먹 여름에 물 많이 먹고 특히 장마기에 바람 많이 쐬고 물 많이 먹고 한참 성장 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줄기가 살짝 마르는 게 보이면 즉시 물을 주시라. 그 전에 물을 주셔야 되지만 자 10월달 빛 잘 받고 10월 때 성장을 멈춘 빛을 잘 받고 질소를 일부러 주지 않으면 화분화는 자동 이루어진다. 그래서 꽃눈이 맺힌다. 그리고 바깥 환경하고 여러분들의 베란다나 기아대처럼 비가름이 되어 있고 환기가 좀 떨어지는 곳은 또 온도가 높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좀 재배하시라는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쭉 볼까요? 우리 파리시 파리시입니다. 그죠? 예. 아필름 그 옆에 그죠? 아필름들 있고 파리시 아너스문 아너스문이 골뱅이 늘어서 그런지 뭐 잘 못 컸어요 올해. 파리시가 더 커. 그죠? 파리시 보이세요? 경지역 위 돋았고 이제 한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을 줄 겁니다. 물을 주고 카펠리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 수분이 좀 있네요. 물이 있고 그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작정이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는 겁니다. 각각 저희 계단은 문을 닫는 그 온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늦게 늘리고 제일 일찍 닫히는 제일 큰 서편 문, 그리고 그 다음에 동편, 그리고 이쪽
뭐 그렇게 순서대로 바뀝니다. 해도 져가고 뭐 그렇게 있네요. 자, 석곡은 다음에 또 꽃이 좀 맺혀지거나 하면 또 겨울에 잎 좀 또 떨어뜨리고 뭐 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자, 귀하대에서 귀하였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십시오.